안녕하세요. 구효조 빌딩의 김지환 박시입니다. 오늘은 관악구 신림동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입지여고 상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450m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로변 바로 이면이고 메인 상권 초입입니다. 8m와 6m 코너 건물에 있어서 가시성 굉장히 훌륭하고요. 물건지 바로 앞에 또 청년주택이 413세대가 1월 달에 완공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를 다 하고 있는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뢰받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68.18평, 건축 면적 33.85평, 연면적 191.78평, 지하 1층에서 지상 5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폐율은 49.64%, 용적률 238.02%.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건폐율은 10% 정도 남아있지만 용적률은 한 38% 정도, 한 개층 정도 이득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좀 이용은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통신사 매장, 노래방, 필라테스, 4층, 5층은 원룸으로 운영되는 건물이고 간혹 매수를 하시는 과정에서 상층부에 거주하면서 저층부에서 월세 받는 구조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명도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매수자분이 원한다라고 하면 명도도 가능하고 근데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그건 유동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보셨을 때 이제 현재 건물의 외관 상태는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지금 어차피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니까 리모델링, 신축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추가 비용 투자 없이 지금의 훌륭한 월세 세팅 그냥 이 상태 유지하시면서 보수 개념 공사만 수행하셔서 건물을 갖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배관 정리하고 간판 정리하는 수준, 타일 사이에 매지에 때가 많이 찼잖아요. 고압 살수 세척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이사님이 이 물건에 엘리베이터를 넣었을 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지 좀 문의를 주셨는데 3층까지만 상가 이용이에요. 3층까지는 충분히 걸어 올라갈 수 있다. 신림동이 굉장히 젊은 분들의 거리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이도 월세가 잘 맞춰져 있다. 주택은 세입자가 스스로 내가 괜찮으면 돼 라는 판단이 들면 그냥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주거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특성상 저런 원룸 투룸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넣을 필요 없이요 지금 상태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좋고 지금 건물의 컨디션이 괜찮으니 리모델링도 할 필요 없다, 엘리베이터도 넣을 필요 없다라는 솔루션은 당장 드리지만 이 건물만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의 가치가 영원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언젠가 훨씬 더 노후화되거나 10년이 이렇게 넘어서 나갈 기회가 돼서 이 건물을 만약에 밸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럼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좀 북향, 그래서 사선 제한 없이 용적률 건폐를 훌륭히 찾을 수 있는 건물, 그리고 4층까지 비내력벽이에요. 구조보강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넣고 5층만 구조보강해서 주차 대수를 추가하지 않는 증축, 최대 20평까지. 그러면 한 개층이 거의 또 가까이 또 증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의 컨디션 자체가 장기적으로도 어떤 개발 사업을 하기에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끝으로 건물의 주변 시세, 이 건물의 매매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인근으로 밸류 필요한 건물들이 평당 6천만 원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는 저희 물건지보다 한참 좀 들어가 있는 물건이 23년, 24년도에 평당 5천만 원 중반대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럼 건물의 매매가는 어떤가요? 본 건물 매매가는 43억입니다. 평당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현재 보증금 2억 4,800에 월세 관리비 포함하면 1,600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한 4.96% 정도. 수익률이 엄청 높게 나오는 그런 물건입니다. 서울권에 5%짜리 건물은 제가 근래에는 거의 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임대가 계약 기간이 돼서 누군가가 저는 나가신다 해도 새롭게 임대를 마치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컨디션이라서 임대료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요즘에는 은행에서 보는 게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대출 비중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거의 5%가 나오다 보니까 대출은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고 저희가 또 확인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한 43억 정도에 매수할 시에 담보대출은 보통 한 80% 정도까지 나오고요. 부대비용 포함해서 보증금 빼면 거의 10억 미만 8억 정도의 투자를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요 건물은 별도의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비가 크게 들어갈 게 없으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투자비가 끝이네요. 맞아요. 3년에서 5년 정도 그냥 자연지가 상승만 보고 평당 7,500만 원, 한 51억 정도에만 그냥 욕심을 크게 안 부리고 매각을 한다라고 해도 부대비용 다 빼고 법인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한 7억 7천 정도 남습니다. 8억 정도의 투자금에서 7억 7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남는다라고 하면 세전 100%의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젊으신 부부들께서 아파트 투자하지 마시고요. 8억으로 5층만 거주하시던 아니면 넓게 4층, 5층 두 개층 거주하시던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월세 거두시고 네. 그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또 파시면 또 목돈으로 더 좋은 데 가시고 제가 보기엔 그런 그림 너무 좋아 보여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젊은 부부들이 투자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지막 강력한 한방 어떤 게 있을까요? 동네에서 최고 메인 상권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보시다시피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상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 통신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일단 본사에서 승인이 나서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지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이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물건에는 3사 통신사 중에 2개의 통신사가 1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괜찮지만 바로 맞은편에 지금 청년주택이 또 들어서서 일단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권이라도 보여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되고 은행 이자는 충분히 감당하면서 월세 수익도 나오면서 자연진가만 노리고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은 지금 현재 시장에는 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은 지역에 전 상담을 하러 다니면 건물주님들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1층에 스타벅스 또는 편의점 또는 카페. 근데 사실 이제 숨겨진 알짜 세입자가 그 핸드폰 매장이더라고요. 핸드폰 매장이 정말 단가가 세요. 근데 핸드폰 매장은 그 지역에서 2등, 3등은 의미가 없대요.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무조건 1등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숨겨진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신림동에 와서 월세 세팅 잘 돼 있는 건물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박시우 이사가 꼼꼼히 뭐 내고가 좀 더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좀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팩팅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형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